최근에 이제 명품 업계들도 되게 안 좋을 정도로 소비가 위축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만 지금 크루즈 산업은 굉장히 호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 중에 하나가 크루즈 산업에 대해서 자기가 부정적 요소를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모든 면에서 좋아 보인다라는 게 보고서에 아예 박혀 있어요. 아, 그 정도예요. 한국에서도 지금 검색 같은 거 보시면 확연히 시장이 확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루즈 시장은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저는 이 추세가 올해뿐만이 아니라 되게 지속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늘의 플러스 크루즈 산업의 미래를 전망해 봅니다. 서병수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인데 따뜻한 열대 어떤 지방을 크루즈로 여행하는 거 정말 천국 같은 상상인데요. 예. 아마 그래서만 가져오신 것 같지는 않고 예.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신 뉴스들 같은 것들을 보면서 시장 흐름들 같은 것들을 좀 파악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보다 보니까 12월 8일 날 이제 아까 앞에서도 얘기하셨던 디즈니가 크루즈 노선을 확대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국내에서도 일부 언론에서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근데 사실 디즈니가 전통적으로 엔터테인먼트에서 강자긴 하지만 최근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은 뭐 영화나 뭐 이런 애니메이션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리고 디즈니 채널을 포함을 한 케이블 TV 분야도 상당히 위축돼 있고 특히 이제 OTT 분야에서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넷플릭스를 아직 못 쫓아가고 있고 그래서 디즈니 주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주가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이제 이 회사가 그나마 그래도 요즘 나쁘지 않다고 하는 게 이제 테마파크나 리조트가 들어가 있는 사업 부분인데 거기도 약간 성장률이 둔화되고 어린이를 포함한 이제 가족 단위 관광객이 줄고 있어서 좀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포함이 된 익스피리언스라는 사업 부분에서 앞으로 10년간 크루즈 부분을 좀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고 이게 규모로 따지면은 한 600억 달러의 20%인 12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600억 달러는 익스피리언스 전체 사업부에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그중에 한 120억 달러고 이게 이제 크루즈를 포함한 발표된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사실상 크루즈가 비중이 제일 큰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현재 디즈니가 크루즈 선박을 한 6척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2031년까지 13척으로 늘리겠다. 예. 그러면 이제 크루즈 선박은 또 가격도 비싼 건데 이런 선박을 임대를 하던 하나 구입하던 꽤 큰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투자를 하는 거는 꽤 큰 거고 실제로 11월 달에 뉴욕시에서 341m 규모의 최신 크루즈 디즈니 트레저라고 하는 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거나 네이버 같은 데 이렇게 보니까 국내에서도 디즈니 크루즈를 타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체험 영상 같은 게 있는데 뭐 저는 안 타봤지만 디즈니 크루즈를 타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도널드 더 플로터 구피 같은 캐릭터 의상을 입으신 분들이 가판 돌아다니고 그리고 영화관에서 이제 디즈니 영화 같은 거 상연하고 네. 그리고 코코 노래 부르는 멕시코 음식점도 제공이 되고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디즈니 캐릭터를 가지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 중에 하나는 디즈니가 내년 12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원래 디즈니의 크루즈들은 다 아시아권에 없었거든요. 예. 유럽이나 미국 쪽에 있었는데 12월 달에 이제 아시아에서 최초로 출항하는 디즈니 크루즈를 출항하고 이를 위해서 신규 배를 또 하나 준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보통 크루즈 같은 경우는 한 1년 전부터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2월 12일 날 첫 예약을 했는데 예약하는 날 마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 정도예요? 예, 그래서 국내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디즈니가 크루즈에 적극적이고 관심이 있다. 그리고 그럼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면 누가 타냐라고 하는데 지금 보통 이제 디즈니 파크가 도쿄에 있고 뭐 중국에 있고 하지만 접근이 어려운 아시아의 수많은 잠재 고객을 유치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현재 지금 대상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부유층 고객을 타겟팅한다라고 있고 아마 국내에서도 좀 관심 있으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즈니가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는 원래 글로벌 기업이긴 한데 크루즈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후발주자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걸 강조하는 거는 그만큼 크루즈 산업이 핫하다는 거고 참고로 이제 디즈니는
크루즈 산업에서 올해 실적 전망 기준으로 했을 때 고객 수 기준으로는 2.8%, 매출액 점유율 기준으로는 4.2% 정도에 불과한데 이제 디즈니는 이 비중을 적극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최근에 핫한 크루즈 산업에 대한 하나의 시사점이 되는 것 같아서 화두로 던지면서 크루즈 산업을 한번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맥락이 있었네요. 그런데 크루즈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 선입견인지 편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돈 있는 사람들 또는 성공한 은퇴자들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쵸. 그러면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명품 기업들도 요즘 매출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인데 디즈니가 크루즈 산업을 한다? 뭔가 다른 속내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일단 크루즈 산업이 어떤가라는 거를 좀 확인을 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명품 업계들도 되게 안 좋을 정도로 소비가 위축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만 지금 크루즈 산업은 굉장히 호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굉장히 호황이한 게 아까 서두에서도 했지만 사실 관련 기업들 주가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예. 이게 뭐 주가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루즈 산업은 상위 3개사가 전체 매출의 75%를 넘는 굉장히 과점화된 시장이고 예. 이 상위 3개사가 전부 다 미국 시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쭉 다 보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12월 13일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들 기업들의 1년 주가 상승률이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는 103.51%, 예. 그리고 카니발은 41.76%, 노르웨이 크루즈 같은 경우는 39.44%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비트코인이나 이거 대비해서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업계 2위이고 주가 상승이 가장 컸던 로열 캐리비안은 100%가 넘었으니까 업황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죠. 아유, 1년 만에 30~40%면 그게 어디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무슨 뭐 IT나 첨단 산업도 그러니까요. 아닌데 최근에 이런 나스닥 이런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올라갔다는 게 놀라운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업계에서 1위는 카니발로 보고 2위가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3위가 노르웨이 크루즈인데 네. 주가 상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위가 제일 컸고요. 이들을 이제 6개월간으로만 압축해서 보더라도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57.89%, 카니발 56.89%, 그리고 노르웨이 크루즈가 49.72%에서 거의 다 최근 6개월간 거의 50%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최근 들어서도 분위기가 되게 핫하다는 거고요. 네. 올해 5월 달에 이제 크루즈 업계에서 좀 마이너 업체 중에 하나인 바이킹 홀딩스라는 그러니까 매출 점유율은 한 0.8%, 업계 9위 정도 되는 회사가 상장이 됐는데 상장이 됐을 때는 공모가 24달러 대비 첫날 25.71달러로 끝났기 때문에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최근 6개월간 수익률이 여기도 37.89%에 달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아, 크루즈 시장이 되게 핫하다는 거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것들과 관련돼서 이제 최근에 크루즈들이 핫하다 보니까 미국 증권사들에서도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 중에 하나가 이제 12월 2일 날 나온 트루이스트라고 하는 미국계 증권사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크루즈 산업에 대해서 자기가 부정적 요소를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모든 면에서 좋아 보인다라는 야. 게 보고서에 아예 박혀 있어요. 아, 그 정도예요. 예, 그리고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아까 말씀드린 4개 크루즈 회사들의 목표가를 이때 일제히 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일이면은 얼마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도 좋다라는 거고요. 이때 이제 여기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는 7월 이후 4개 크루즈사 모두 긍정적인 예약 추세에 따라서 티켓 가격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더 높은 가격에도 내년 예약은 보통 이제 1년씩 미리 선 예약을 하니까요. 역사적 수준보다 상당히 앞서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좀 기저 효과가 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이쪽 업계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었거든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은 팬데믹 초기 때 크루즈에 탔다가 막 거기서 대규모 감염이 돼서 내리지도 못하고 이런 케이스들도 있었고 네.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타격이 커서 사실 크루즈 업계가 굉장히 저 바닥으로 급락을 했다가 반등하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이거를 좀 수치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팬데믹 이전이 2019년인데 이때 크루즈 여행객이 2,97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한 해. 그런데 2020년에 580만 명, 80% 급감했죠. 그리고 21년에 480만 명으로 급감을 했다가 이제 22년부터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2,040만 명 했고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3,170만 명을 하면서 2019년 대비 6.8%, 그 전년 동기 대비 55%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다시 원복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그냥 코로나 팬데믹 수준을 원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추세, 새로운 산업으로 지금 들어서고 있다라는 게 있고, 그래서 지금 크루즈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추세들이 꽤 좀 오래 갈 거로 봅니다. 사실 제가 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게 1년 9개월 전인 2023년 3월 16일 날 네. 제가 미래에셋에서 있을 때 그때 크루즈 산업에 대한 인덱스 보고서를 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이제 경기 회복을 넘어서 MZ세대 메시지로 간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당시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를 가장 최선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나왔던 흐름들이 최근 들어서 더 강화되고 더 발전되고 있어서 저는 크루즈 산업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투자자들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참 특이하네요. 대부분의 산업들이 코로나19를 겪고 난 뒤에 다시 기저효과가 일부 있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의 모멘텀을 회복하지 못한 업종들도 정말 많잖아요. 세상이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되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크루즈 산업은 그 기저효과를 넘어서 더 큰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보시는 건데 예. 그렇게 근본적으로 추가 성장을 하게 될 모멘텀, 근본적인 변화가 뭘까요? 투자자 관점에서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예. 이제 이전 크루즈하고 다른 건데, 첫 번째는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용 연령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용층이 늘어나니까 시장이 성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북미, 유럽을 넘어서 지역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체 여행 시장 자체에서 크루즈 시장의 점유율 자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크루즈 상품이 굉장히 차별화되고 다양한 업체들이 진입을 하면서 시장의 다양성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좀 약간 생뚱맞아 보일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나 친환경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어쨌건 핫한 분야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이쪽 산업하고도 또 연관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모두 흥미진진한데 일단 첫 번째 MZ 세대들이 크루즈에 관심이 생겼다. 이용 연령대를 확대됐다. 크루즈는 원래 나이 드신 분들 많은데 MZ가 같이 타려고나 할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크루즈 산업에서 가장 큰 변화예요. 저는 이제 뒤에서도 이제 말씀드리면 크루즈 산업 협회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국제 크루즈에서 거기서 1년마다 한 5월 정도 되면 전년 크루즈 산업을 이렇게 정리하는 통계 보고서. 예, 통계 보고서 같은 걸 냅니다. 그런데 제가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2019년, 2020년에는 그 20몇 페이지, 30몇 페이지의 보고서에 그 이용 연령대별 나이대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근데 최근 2, 3년 들어서는 MZ 세대들의 비중이나 이것들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수치로 놓고 보면 여기서는 이제 조금 한 해보다는 지난 2년간을 묶어서 내는데, 올해 나왔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23년 이제 이용객 통계 중에서 이미 밀레니얼 세대들이 22% 전체 예. 이용객의, Z세대들이 14%입니다. 그럼 두 개 합치면은 이미 MZ세대들의 비중이 36%나 되거든요. 네. 그리고 크루즈를 이용하는 평균 연령대가 46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40대 이제 윗분부터 이제 MZ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나이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평균 연령대가 생각보다 되게 낮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크루즈 여행이 그럼 왜 MZ 세대들이 핫하냐라고 했을 때 이게 사진 찍기가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것들, SNS, 틱톡하고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여행이고, 그리고 이제 한 군데를 가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곳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추구하는 면에서 큰데, 원래 이제 혼자서 그런 걸 다니려면은 숙소 다 일일이 찾고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가성비 측면에도 맞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최근에 이제 MZ 세대들이 특히 가성비 측면이라든가 자신이 가심비라고 하죠. 예. 심리적으로 느끼는 효용에 대한 거에서 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의외로 크루즈가 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한 MZ 세대들이 SNS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굉장히 핫한 스타들이 나 크루즈 타면서 어땠어요? 라는 것들을 공유하면서 그게 2, 3년간 되게 널리 퍼졌고,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죽을지도 몰라 라고 했을 때 자신만의 뭐 여행이라든가 자기만족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크루즈가 최근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 많은데 거기서 MZ들이 가겠어라고 그러니까요. 해서 이제 어장 관리 들어가기 그게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크루즈 회사 중에 예.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탑승 금지. 아. 예. 근데 이제 그게 장사가 돼요.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라고 업계 2위가 냈던 것 중에 하나는 예. 그 뮤직 페스티벌을 하는 크루즈. 이제 약간 축제 같은 분위기로 이어주는구나.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 뮤직 페스티벌만 하는 컨셉으로 가는 크루즈를 따로 취향을 하거나 그리고 MZ 세대들만 맞는 취향의 유람선 업체가 따로 나왔어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버진그룹, 영국의 버진그룹이 유명한데 네. 거기서 이제 버진 항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장식 자체가 굉장히 트렌디해요. 네. 그리고 파티나 게임하고 그리고 이제 젊은 MZ 세대들은 운동이나 이런 거 좋아하니까 피트니스 센터나 요가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고 예. 그 홈페이지 딱 가보시면은 아이들 출입 금지. 아이들. 애들 출입 금지. 예. 그러니까 여유 있는 우리 MZ 가족 단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런 트렌디한 분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하고 뭔가 파티하고 이런 컨셉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인상적인 거는 크루즈에 혼자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요즘요? 예. 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크루즈 하면은 가족 단위 크루즈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20, 30대 친구들인데 혼자 여행 다니듯이 이야. 혼자 크루즈를 타는데 지금 올해 이제 그 5월 달에 나온 그 데이터에 따르면 이미 전체 크루즈 여행객의 8%가 혼자 여행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상당수는 MZ 세대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MZ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MZ 세대들에 맞는 방식의 크루즈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포브스라든가 몇몇 최근 나온 것들 보면 노르웨이 크루즈나 이런 데들 중에 우리는 혼자 탔을 때도 되게 좋은 크루즈예요. 혼자 쓰는 크루즈. 왜냐하면 크루즈가 방이 혼자 쓰게 되면 방도 달라야 되고 그렇죠. 여러 데들 네. 그런 거를 전면 광고를 내거나 하는 광고성 기사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크루즈가 MZ들에 맞는다. 그리고 네. MZ들은 아시겠지만 여행에 대한 것들에 대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하고 예. 여행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경험의 여행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게 크루즈하고 지금 딱 맞는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알고 있었던 크루즈의 이용객의 어떤 전형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네요. 아까 두 번째가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한 크루즈 산업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얘기 주셨는데 지금 통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북미, 유럽 중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여행자의 57%가 북미고요. 26%가 유럽입니다. 그리고 오세아니아가 4%니까 합치면 서구권이 사실상 87%거든요. 예. 그래서 전형적으로 미국 중심인데 제가 이게 이제 2019년 82%보다 오히려 비중이 늘었으니까 네. 여전히 뭐 북미나 이거 중심이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북미가 크게 늘었어요. 북미가 경제가 좋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크루즈는 고가니까 경제 영향도 좀 예. 있죠. 그리고 가장 여기서 아시아권이 많이 줄었는데 아시아가 줄은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확 줄었어요. 중국 경제가 안 좋죠. 중국 경제도 안 좋고 중국이 외국 크루즈 타는 거에 대한 뭐 내부적인 여러 것들도 있어서 중국의 아시아 쪽은 급감을 했는데 예. 그 외의 지역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오히려. 이게 사실은 그래서 2년 전인가 보고서 쓸 때 국내 네이버 같은 데서 크루즈 치면 별로 뉴스나 기사가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크루즈 치면 여행 상품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굉장히 핫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한국이나 많은 분들이 유학도 많이 다니고 SNS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이제 MZ 세대들이 다 알고 공유하게 되는 거 있고 크루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MZ 세대의 선호하는 게 성향들이 뭐 아시아라고 해서 다를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외국에서 크루즈 경험했는데 크루즈 괜찮네 한번 타볼까 하고 타보니까 생각도 있고 엣지도 있고 괜찮네 편하네 이러면서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디즈니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 쪽에서 인도 동남아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첫 크루즈 취향했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런 케이스고요. 사실 한국에서도 그런 관련 영상이나 체험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들도 지금 그런 식으로 많이들 유입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아시아 시장 비중이 그동안 이제 중국이 비중이 높았다 급감을 하는 것 때문에 노이즈가 있지만 네. 중국을 제끼고 나서 보면은 이 시장은 앞으로 더 빠르게 커질 거고 특히 지금 북미나 유럽 중심으로 가는데 지금 경제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동남아, 인도 그리고 뭐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크루즈가 아주 대중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이 확대되면 예전에 이제
뭐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한 명품 시장이 완전히 커지면서 여기가 중심이 됐던 것처럼 네. 크루즈도 충분히 그런 조짐들이 있고 이미 그런 맹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산업인 크루즈 산업 오늘 제대로 배워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주셔야 될 내용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1, 2와 맞물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전체 여행 시장에서 크루즈 시장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예.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에 대한 통계들도 몇 개 예.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크루즈가 전체 여행 시장에서 아직 차지한 비중이 2%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젊은 세대들 새로운 연령대도 있고 그리고 이 크루즈의 특징은 한 번 이용하신 분들이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보면 거의 80% 중후반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늘어가고 있고 이 비중이 지금 또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는 우리 앞으로 전체 여행 시장에서 이거 더 커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전체 여행 시장에서 5%까지만 된다고 해도 예. 지금 시장에서 2배 이상 커질 수 있는 거고 충분히 MZ 세대들로 중심으로 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고 커지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거기에 이제 뭐 묶어서 이제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면 이렇게 시장이 지금 아예 시장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아까 디즈니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신생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상품들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크루즈 같은 경우는 원근의 항해를 가면서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가를 가거나 예. 혹은 예를 들어서 북극 같은데 한 50명 정도의 소수의 탐험대 같이 하는 크루즈가 나온다든가 이런 상품들을 내는 업체들도 많이 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크루즈 여행이라고 하면 한 14박 15일로 네. 해서 뭐 유럽 지중해 연안만 쭉 돌고 이런 게 아니라 극한 지방을 소수로 데려가고 독특한 상품들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MZ 세대들의 컨셉에 맞는 아예 선박 디자인을 바꾸거나 예. 거기에 상품 구성을 바꾸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크루즈들이 가게 되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이 되니까 관광객 입장에서 좋지만 뭐 환경 오염이나 이런 문제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컨트롤 통제도 안 되니까 그래서 아예 섬 같은 걸 하나 사버립니다. 사요? 예, 와. 섬을 사거나 그 섬에 대한 모든 이용권을 통째로 삽니다. 그러니까 카리비안해 같은 데는 무인도나 그런 좋은 데들이 많으니까 있죠. 예. 거기를 아예 통으로 사버린 다음에 거기를 이제 리조트처럼 완전히 개발을 다 해서 이게 여행을 다니다가 거기 정착해서 하고 그래서 크루즈 회사들이 그런 곳을 개발하는 상품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품이 다양화되고 다양성이 커지니까 더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MZ 세대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도 AI라든가 인공지능에 기반을 한 마케팅 그리고 거기에 맞는 크루즈 안에서도 어떤 인터넷 환경이나 네. 이런 것들 하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크루즈에서 제일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 문제입니다. 굉장히 네. 오염 물질을 많이 낸다는 거여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도입이 크루즈 쪽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제적 투자, IT나 이런 플랫폼에 대한 선제적 투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다양한 상품에 대한 선제적 투자, 그리고 아까 숙소라든가 그 숙박하는 것들에 대한 리조트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 그런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 아닌 회사에 갭이 지금 확연히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국가에서 새로운 산업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크루즈 산업 관심을 충분히 둘 만한 요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혹여나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크루즈 산업과 관련돼서 저희가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인 크루즈 산업하고 최근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상위 세계 업체들하고 그냥 보통 지중해 돌면 거기 라인 이렇게 했는데 이용층도 달라지고 있고 상품도 다양화되고 있고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고 네. 단순히 매출 규모가 크거나 그냥 이용객 수로 1위인 업체가 투자 대상으로의 최선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네. 사실은 지난 2년간 주가로도 나타났거든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는 100% 넘는 주가 상승을 지난 1년간 보였는데 업계 1위인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친환경 선박에 대한 투자라든가 새로운 상품이라든가 컨셉에 대한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던 거죠. 예. 그리고 크루즈 산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년 이럴 때는 거의 전체 고객의 80% 이상 줄 정도 급감을 했는데 크루즈 산업은 기본적으로 고정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선박을 대규모로 계속 구입을 해야 되고 거기는 선박 종업원들이 업황이 안 좋다고 해서 자를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예, 그게 다 전문가들이기 예. 때문에 한 1, 2년 한다고 했다가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선제적 투자도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재무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채 비율 측면에서 보면 탑3에 들어간 회사 중에 가장 주가 상승이 좋았던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부채 비율이 가장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채 비율이라든가 신규 선박에 대한 투자, 특히 신규 선박 투자는 미리 사전에 공시를 대규모 투자니까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 내후년도에 신규 투자를 하면은 현금 흐름이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라인업 상품들 어떤 트렌디한 것들을 어떻게 대응하냐라는 것들을 볼 필요 있고 아까 말씀드린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는 업계에서 최초로 우주 인터넷을 사용을 해서 네. 선박에서의 그러한 인터넷 환경을 거의 우리가 쓰는 실시간 수준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최초로 도입한 회사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뮤직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그 카리브해 같은 데서 섬 같은 거나 리조트 같은 거 투자하는 것도 가장 적극적으로 한 회사거든요. 네. 그리고 친환경 선박이나 신형 선박도 선제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되게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킹이나 아까 네. 언급했던 버진이나 디즈니 같은 신생 업체들이 자신만의 컨셉으로 이렇게 새로운 시장을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버진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버진은 아까 컨셉인 것처럼 MZ 세대로 대상으로만 아예 타겟팅을 딱 해서 네. 그러한 뭐 연령대나 뭐 가족 단위 이런 것들 다 배제하는 것도 가고 있고 바이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50대 이상의 여유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아예 타겟팅을 딱 잡고 그 대신 이분들이 여유와 경제력이 있는 대신에 이제 뭐 가족 단위 가는 게 아니라 그 나이대에서 지금은 50대라 하더라도 되게 활동적으로 활동하니까 어떤 탐험이라든가 그리고 그 선박 내에서의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소형 선박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강가 같은 데를 가는 선박 그리고 극지 탐험 선박 이런 식의 크루즈 같은 것들을 강화하고 하면서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러한 젊은 세대들이나 다양성 그리고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시장을 좀 봐야 되고 그런 기업과 아닌 기업의 차별화는 지난 2년간도 컸지만 네. 앞으로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죠. 상위 3개사들이 코로나19의 여파를 다 극복하고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카니발, 노르웨이 크루즈 이 3개 그 크루즈 회사들 여기는 아직까지 투자 매력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3개사 외에도 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바이킹 홀딩스라든가 디즈니 이런 데도 크루즈 산업에 이제 진출했다고 했는데 여기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세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킹 홀딩스는 사실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라서 불안한 요소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저는 편입을 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차별화 강점이라는 게 이 회사에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업계 점유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업계 점유율이 상당히 낮으면서도 자신만의 강점을 되게 부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좀 더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55세 이상 영어권 여행객들에만 집중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특별한 액티비티 경험 그리고 그 선박 내에 탔던 사람들 간의 커뮤니티를 고수하고 그리고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직접 마케팅 그러니까 어떤 여행사나 어떤 중간 삶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하고 마케팅하는 거에 함으로써 고객들과 데이터를 회사가 완전히 공유하고 계속 안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내년에도 10% 이상 매출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도 10% 중후반대를 할 거면서 업계에서 가장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PER은 비싸지만 EV, FCF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개 회사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컨셉에서 놓고 보면 아까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를 저는 가장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만 여전히 저는 더 선호를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루즈 산업으로 저희가 볼 때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차별화 포인트, 그 포인트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 측면에서 아까 버진 항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상장사지만 한번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MZ 세대, 뭐 애들은 가, 뭐 이런 식의 컨셉으로 확실히 하면서 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보도 자료를 통해서 했는데 전체 매출이 거의 전년 동기 됐을 때 거의 그 60% 이상 늘었대요. 네. 그리고 내년에도 50% 이상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 예약률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지금 올해 300%가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물론 이게 작은 회사기는 하지만 네.
이 지금 우리 크루즈 산업을 볼 때 어떻게 했을 때 옛날에는 그냥 약간 규모의 경제고 우리 보통 마트나 이런 것들도 좋은 입지에 그냥 넓은 땅 가지고 있으면 다 해 하듯이 그냥 크루즈도 선박 많은 회사 이렇게 컨셉이 아니라 네. 그 안에서도 차별화 포인트가 돼야만 이익률이나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지금 사실은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이런 인구 구조라든가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이제 저희가 이제 디즈니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디즈니 관련돼서도 저는 좀 간단히 언급을 드리면 디즈니는 크루즈 산업 내에서 상당히 고가를 지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실제로 매출 기준으로 한 4.2%인데 고객 수 기준으로는 거의 절반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가 시장을 타겟팅하고 그 고가라고 하는 거는 디즈니 캐릭터를 굉장히 선호를 하는 분들이 거기서 디즈니 캐릭터에 맞는 다양한 상품들을 지출하는 것들에 로서 확실히 차별화를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저는 그 전략이 굉장히 현명하고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디즈니만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강점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디즈니가 라이센스를 안 한다고 하면 타사는 디즈니를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디즈니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번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계속 반복 구매를 이뤄내게 하려면은 그 안에서의 경험 같은 것들이 조금 더 해야죠. 더군다나 여기는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된 경험을 계속 할 수 있느냐. 특히 크루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 가신 분들이 80% 이상 재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재구매 경험을 그 고가에서도 디즈니가 계속 끌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할 거고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디즈니를 투자를 하실 때는 이제 이쪽 익스피리언스 사업 부분에서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서 계속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크루즈 산업이 기존에 원래 이 산업에 활동하고 있었던 세 개사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산업에 새로이 디즈니라든가 버진그룹이라든가 역량 있는 기업들이 많이 신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세계 회사들은 오히려 점유율을 잃게 되는 위험성은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그 점유율 잃는 속도가 엄청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크루즈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선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선박을 빌리는 형태가 되더라도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박이 그냥 범용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맞춤형 선박을 하고 아주 소수의 조선사인데 그 조선사들도 최근에 다들 핫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박을 언제 선제적으로 발주를 해서 언제 받느냐라고 하는 게 그냥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박 구하는 거 자체가 어렵고 네. 선박 이외에도 숙련된 인력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 크루즈 안에서 일할 사람들. 예. 아. 그러니까 이제 크루즈 안에서의 그런 접대를 한다는 거는 호텔이나 이런 정도의 접객 수준과 또 해양적인 지식이 같이 갖춰져야 되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구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크루즈를 막 선택하는 것보다는 추천을 받거나 기존 평판이나 기존 네트워크 하는 단계가 많기 때문에 그런 평판 리스크나 이런 게 없는 회사들을 찾는 아주 도전적인 분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시장에서 후발 주자들이 올라오는 속도가 막 IT처럼 막 1, 2년 내에 주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렇긴 하지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위 탑3 안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선박을 하거나 새로운 트렌드에 준비하는 회사 아닌 회사의 수익률 격차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났던 거거든요. 1년간 주가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발 주자들이 이 시장이 기존에 있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지금 거의 여행 시장의 2%밖에 안 되는데 2배, 3배 성장을 한다고 하면 새로운 컨셉을 하겠지라고 하는 정말 모험적이고 공격적인 데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 크루즈 산업 내에서도 저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생업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고민은 필요한데 어쨌건 초기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냥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일반적인 여행 상품과 달리 이건 진입 장벽이 확실히 있네요. 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평판. 왜냐하면 통상적인 여행 상품에 비해서 훨씬 고관여 제품으로 비싼 거니까 그거 탈만해라는 평판 체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상위 세계 회사가 아직까지 기회 요인이 많은 산업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크루즈 기업들 말고요. 크루즈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불어 성장할 만한 기업들 혹시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것 중에 이제 미국의 상장대 중에
원스파 월드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처음 듣습니다. 예, 뭐 저도 사실은 몇 개월 전에 알고 뭐 일부 조금 최근엔 좀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그 크루즈 선박 내에서 건강 및 웰빙 스파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아, 그래서 진짜 스파군요. 예, 진짜 스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니 크루즈 안에서의 그런 스파를 크루즈 회사가 하면 되지. 예. 뭐 그걸 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따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는 이 분야에서 거의 압도적 점유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크루즈선에서의 스파를 아웃소싱하는 시장에서 90%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크루즈 아웃소싱의 90%고 실제 운행되는 선박도 현재 196척의 크루즈에 이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근데 그럼 크루즈 회사들이 직접 하면 되지 왜 이걸 이렇게 해라고 할 수 있는데 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직원분들이 계속 타야 되잖아요. 예. 그럼 직원분들의 인건비를 계속 지출해야죠. 그렇죠. 예, 근데 그분들을 이제 밥값이나 인건비 다 지출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크루즈 회사들이 부담을 하지 않고 그걸 이렇게 아웃소싱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이 굉장히 빨리 커져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스파나 건강 헬스 이런 것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몸 풀고 이런 정도를 넘었는데 최근 들어선 이게 더 확대되고 있는 게 아까 MZ 세대들이 타면은 운동하셔야죠. 그렇죠. 요가 해야죠. 예. 피트니스 센터 해야죠. 그리고 또 평상시하고 다르게 우리가 크루즈 타면 뭔가 건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더 쓰고 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MZ 세대와 크루즈 시장의 성장과 굉장히 맥이 닿아 있는 회사고 그래서 시장 성장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크루즈에서 일하는 분들이 4,204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196척의 선박에서 또 52개 리조트에서 이것들 하거든요. 아까 52개 리조트 한 거 크루즈만 이렇게 정박을 하는 그런 지역 같은 크루즈 리조트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1년 전에 189척에서 196척으로 7척. 그러니까 매년 신규 선박에 대해서 계속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PER도 내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20배 이하고 부채 비율도 36%밖에 안 돼서 아까 크루즈 회사들은 막 부채 비율이 400% 500% 넘거든요. 이런 거 대비해서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이 회사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크루즈 산업 때문에 결부된 여러 인더스트리가 형성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자, 오늘 크루즈 산업과 관련된 여러 기업들 다뤄봤는데요. 지금까지 전부 내용을 한번 종합해서 좀 마무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크루즈 산업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올해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당장 숫자로만 놓고 보면 경기가 좋았던 북미 시장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아시아에서 이제 중국 시장이 확 줄어들면서 그냥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북미에 역시 돈 많은 애들이 하는 시장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Z 세대를 중요한 세대적인 교체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검색 같은 거 보시면 확연히 시장이 확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루즈 시장은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저는 이 추세가 올해뿐만이 아니라 되게 지속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탑승하신 분의 80% 이상이 재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1년에 2번 혹은 3번 이상, 그러니까 2번 이상 크루즈를 타시는 분들도 거의 20%가 넘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서구 분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크루즈라는 게 되게 익숙한 형태고 한국에서도 이제 저는 그런 패턴이 되게 나온다는 게 올해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지금 이번 자료 만들면서 검색해 보니까 국내에서도 지금 크루즈 관련되는 여행 상품들을 주요 여행사들의 메인 라인업으로 굉장히 많이 냈고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이제 서산에서 아시아권 출발하는 크루즈 상품을 지금 대대적으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게 줄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이런 크루즈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는 여행회 같은 거에서 사람들의 눈높이나 수준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분야의 비용은 줄여도 여행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게 꼭 한국만이 아니라 글로벌 데이터상으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행 관광 분야에서 이제 국제적인 수준으로 맞추지 못하면은 사실은 그것과 관련되는 기존의 여행 산업에서도
편차가 커질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외 여행이 되게 많이 늘면서 국내 관광지나 소비 같은 게도 영향이 크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크루즈라는 게 한번 정박을 하게 됐을 때는 또 그 지역 경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의 이런 여행 산업이 크기 어려운데 네. 각 지역별 같은 경우에 크루즈가 입항을 하면서 지역 의 관광 상품을 키울 수 있는 것도 크고 이게 꼭 외국이 아니라 한국인들한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러한 MZ 세대들에 맞는 상품이나 마케팅 인프라 구축을 해서 이런 크루즈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고급 럭셔리 여행 산업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이거는 제가 글로벌 기업 위주로만 봤는데 최근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낀 거는 한국에서도 많은 지자체라든가 네. 해수부 같은 데서 이 산업을 지금 키우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되게 적극적인 행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에 크루즈 입항 여행객을 100만 명 이상 돌파하기 위한 입항 인허가도 내주고 있고요. 네. 그런 아까 서산 같은 경우에서는 국제 크루즈가 처음으로 내년에 출발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해수부에서도 지금 내년도에 이런 크루즈 산업 관련되는 예산을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크게 늘렸습니다. 크루즈 산업과 관련되는 것들이 이제 투자자 관점만이 아니라 이러한 여행 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크루즈 산업 하려면 또 크루즈 배도 만들어야 네. 되는데 쉽게 표현하면 배 위에 호텔 얹어놓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배 건조할 수 있는 역량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호재가 될까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이 크루즈 선박 만드는 회사들은 다 유럽 회사로만 돼 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박은 기존 선박하고는 좀 다른 영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은 국내 조선소들한테는 좀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생경스러운 크루즈 산업 오늘 이런 이면과 이런 다양한 기회 요인이 있었는지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병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